nice too. I know it's been a while. 안녕하세요. 김정준의 딱 한 놈만 판다 138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야구가 끝나고 꽤 오래 시간이 걸렸죠. 이것저것 찾아보고 계산해보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거의 1시간 반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드디어 SK가 1위에서 내려왔죠. 공동 1위기는 하지만 이제 매직 넘버가 두산으로 넘어갔습니다. 양 팀이 두 경기를 남겨뒀는데요. 이 두 경기 두산이 1승 1패만 하게 되면 두산의 우승이 확정이 되네요. 예, 그래서 내일 아마 전반적으로 이제 내일 SK는 한화와 만나게 됐고요. 두산은 내일 LG와 게임을 치르게 됐는데요. 내일이라도 두산이 이기고 SK가 지게 되면 우승이 시즌 정규 리그 우승은 두산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 드디어 SK 입장에서는 올 것이 왔고 두산 입장에서는 미라클 2019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오늘 경기 굉장히 재밌었고요. 저도 오늘 TV로 잠실과 라이언스 파크 두 개를 동시 화면으로 시청을 했는데요. 이 두 팀의 이 동시 화면이라는 게 굉장히 재미있더군요. 옛날에는 핸드폰이었네요. 네이버에서 문자 중계 이런 거 아니면 이제 그 야구장에 계셨던 분들에게 전화 이렇게 해서 알았던 적이 있는데 저 오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네, TV로 아마 모든 분들이 양쪽을 다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오늘 또 1위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는 키움은 오늘 경기를 우천으로 취소가 돼서 이제 세 팀이 모두 두 경기씩을 남겨뒀고요. 지금 SK가 86승 55패 1무, 두산도 똑같아졌죠. 86승 55패 1무. 그리고 키움이 지금 84승 57패 1무입니다. 그래서 먼저 키움부터 정리를 해드리면, 키움이 우승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키움이 2승을 하고 SK와 두산이 2패를 모두 했을 경우 이때는 세 팀 이상이 공동 동률이 되기 때문에 성적이 똑같아지기 때문에 이때는 상대 팀 간 종합전적으로 가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SK가 SK, 두산, 키움 이 세 팀 간의 맞대결 총 게임 수에서 32게임인데요. 예, 32게임에서 SK가 15승 17패로 가장 저조하고요. 두산이 16승 16패 5할이고 키움이 17승 15패가 됐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합에서 키움이 1등으로 올라가고요. 두산이 2등이 되고 SK가 3등이 됩니다. 그래서 키움이 2승하고 SK가 2패, 두산이 2패를 하게 되면 키움이 시즌 1위가 되면서 SK는 3등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두산이나 SK가 1승을 하면 키움이 3등이 확정이 됩니다. 그때는 키움이 2승을 하더라도 순위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팀 두산이 이제는 가장 유리해진 상황이 됐네요. 왜냐하면 두산이 남은 게임이 LG와 NC고 10월 3일날 포스트 시즌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팀들이 베스트를 할 수가 없고요. 내일도 아마 내일 LG의 선발 투수가 이우찬 선수고, 물론 내일 이동현 선수의 은퇴 경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LG 분위기가 그렇게 지금 베스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오늘도 불펜 투수들을 확인을 하는 정도, 야수들도 이제 백업 요원들을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정도였고, NC도 이미 그런 상황으로 접어들었는데, 반면에 SK는 한화랑 2경기가 남아 있거든요. 키움은 이제 롯데랑 2경기가 남아 있고, 자, SK는 내일 김진영 선수가 한화 선발이고, 마지막 날은 아마 한화도 한화 나름의 홈구장 마지막 경기이기도 하고, 한화가 지금 삼성하고 8위 싸움이 있더라고요. 한 경기 차 간격이어서 한 단계라도 더 올라가고 싶을 거예요, 한영덕 감독은. 그래서 정상적으로 게임을 치르게 되면 내일 김진영, 모레 체드벨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물론 SK도 내일 산체스, 그리고 모레 아마 김광현 선수가 나가게 될 것 같고, 두산은 일정도 되게 좋은 게 내일 이용찬 선수가 나가고 아마 이영하 선수를 붙인다고 해요. 예, 그래서 내일 초반 경기 흐름만 넘어가게 되면 이런 생각이 있고, 이제 반대로 이제 LG 입장에서는 두산의 우승을 내일 아마 보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거든요. 이동현 선수의 은퇴 경기인데 불구하고 두산이 내일 잠실에서 우승 축배를 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애매모호하게 여러 가지로 참 재밌는 마지막 2경기가 됐어요. 그리고 키움도 이제 2경기가 남았는데, 롯데 입장에서도 서준원 선수하고 아마 장시환 선수가 아마 게임을 던지게 될 것 같아서, 반면에 이제 키움은 박동원 선수라든가 임병욱 선수의 부상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팀이 좀 가라앉고, 지금 게임 수 계속해서 연기가 되면서 지방에서 좀 오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제일 유리한 건 두산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뭐 매직 넘버가 SK에서 두산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매직 넘버 2가 됐죠. 예, 그 2를 갖고 있던 SK가 두산에게 매직 넘버를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참 이런 시즌도 되게 드물어요. 그리고 오늘 이 경기를 보게 되면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 SK와 삼성, 그리고 하나와 두산 경기를 중심으로 게임을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SK와 삼성의 라이온스 파크 최종전이었죠. 자, 삼성에서는 오늘 라이블리 선수가 등판을 했고요. SK에서는 오늘 박종훈 선수가 등판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1회가 양팀 모두 만만치 않았죠. 라이블리 선수가 2사 후였죠. 예, 2사 후에 정희훈 선수한테 2점짜리 홈런을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1회 말 수비 박종훈 선수가 석점을 허용하면서 점수가 뒤집어지죠. 그래서 2대2가 됐고, 2회에 다시 삼성이 박종훈 선수, 박희수 선수를 상대로 석점을 뽑아내면서 6대2로 게임을 크게 리드를 합니다. 그리고 3회에 찬스가 SK를 다시 잡게 되지만 주루미스가 하나 나오면서 쫓아간 점수는 한 점이죠. 6대3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은 흘러갔습니다. 흘러가고 7회 SK가 2점을 쫓아갔고요. 그래서 6대4, 하지만 7회 말에 삼성이 다시 한 점, 7대5로 게임을 벌립니다. 그러나 8회와 9회 SK가 로맥과 박정권 선수의 홈런 2방, 8회 1방, 9회 1방이 나오면서 동점을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연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0회 말 이학주 선수가 1사 1루 상황에서 정영일 선수한테 끝내기 투런 홈런을 만들면서 9대 7로 SK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결승타는 10회 말 1사 1루에서 2점짜리 홈런을 만들어낸 이학주 선수였고요. 오늘 SK가 홈런은 정희훈 선수가 1회 13호 홈런이었고요. 2점짜리였고 로맥이 27호 8회였고요. 1점짜리. 박종원 선수가 올해 마스골이 첫 번째 홈런이 9회 1 1점짜리 극적인 동점 홈런이었죠. 우규민 선수한테 뽑아냈고 더욱더 극적인 홈런은 이학주 선수의 7호 홈런 10회 2점짜리 홈런이었습니다. 자, 박종호 선수가 오늘 선발 나왔는데요. 1회를 던지고 마운드를 내려갔습니다. 2회에 첫 타자 볼넷을 주고 바로 공을 박기수 선수한테 넘겨줬는데요. 9명의 타자 만나서 3안타, 볼넷 3개, 실점, 자책점, 넉점이었고요. 박기수 선수가 실점 2개, 실책이 좀 있었어요. 안타도 2개 맞았지만 실책 2개가 있으면서 2점 주고 자책점은 없었고요. 문수가 선수가 5이닝을 던졌습니다. 5이닝 던지면서 6안타, 볼넷 하나, 삼진 2, 실점, 자책점은 1점이었고요. 서진용, 김태훈 선수가 1이닝을 잘 막았는데 정영일 선수로 이어붙였는데 정영일 선수가 첫 이닝은 잘 막았지만 두 번째 이닝에서 결국 끝내기 홈런을 맞았습니다. 1과 3분의 1 던지면서 안타는 하나지만 볼넷이 좀 많았죠. 3개가 나왔고요. 홈런 하나 맞았고 실점, 자책점 2점. 그래서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오늘 라이블리 선수가 1회에 2점짜리 홈런 바로 3회에 1점을 더 주면서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고 반대로 SK 타자들이 라이블리 선수의 쳐야 될 공들을 잘 결정해서 쳤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점수 차가 줄어들진 않았죠. 그리고 7회에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라이블리 선수가 7이닝 동안 안타 8개, 사사구 2개, 홈런 하나, 삼진 넷, 실점, 자책점 5점과 넉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장필준 선수가 이어던져서 1이닝 동안 한 점을 줬지만 홀드를 기록을 했고요. 우규민이 블런 세이브죠. 동점을 허용을 하게 됩니다. 1이닝을 던졌지만 2안타, 홈런 하나, 1실점, 1자책이고 최주강 선수가 위기를 만들었지만 이면준 선수가 결국 잘 막아냈습니다. 마지막 박정호 선수를 상대하러 마운드에 올라왔었는데요. 삼진으로 처리하면서 이면준 선수가 시즌 첫 승이 되겠네요. 첫 승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승리 투수는 임현준 선수였고 패전 투수는 정영일 선수였습니다. 자, 오늘 경기가 굉장히 재밌었던 게요. 삼성이 6대2로 앞설 때 2회였죠. 잠실에서는 두산이 5점을 냅니다. 그래서 SK는 이대로 무너지는가 였고 두산은 이대로 이기는가 였는데 게임이 제가 6대2가 되는 순간 이런 게임을 뒤집는다면 SK는 정말 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이게 현실이 되는가 싶었던 장면들이 꽤 많았죠. 삼성이 찬스를 잡았는데 살리지 못하고 조금 끌려가는 듯한 분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3회에도 선두타자 출루했는데 점수가 안 났고요. 번트 미스도 나왔고 그래서 3회 그리고 5회 그리고 7회 또 7회에는 특히 한 점을 줬지만 사실 무사 2, 3루 1사 말루 이렇게였는데 삼진 3개 먹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 뒤에 값을 치르게 되죠. 바로 로맥과 박종원한테 동점
한 점 차, 그리고 마지막엔 동점 홈런이 되면서 7대7까지 갔는데, 자, 반면에 SK는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예. 조금은 내부 사정이긴 하지만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SK의 투수 릴레이가 좀 그렇게 원활하다 그럴까요? 예, 진 않았었거든요. 자, 그 원인은 아무래도 박종호 선수한테 있겠죠. 가장 큰 원인은 박종호 선수인데, 박종호 선수가 1회에 두 가지가 좀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오늘 뭐 안 좋기도 안 좋았지만 긴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오늘 첫 타자가 박혜민 선수였는데 박혜민 선수한테 초구를 던졌는데요. 초구가 이재호 선수는 바깥쪽에 앉아 있었고 공은 약간 가운데에서 몸쪽 쪽으로 좀 반대 투구가 갔는데 이게 볼이 됩니다. 약간 2대0으로 한 점, 두 점을 앞선 상황에서 마운드에 올라와서 이 흐름만 잘 끊으면 쭉쭉쭉쭉 갈 수 있었던 흐름인데 이게 오히려 박종호 선수한테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타자한테 초구 볼, 이게 조금 애매한, 본인으로서는 스트라이크인데 스트라이크를 잡아줬으면 이런 느낌이 표정에 나타났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박혜민 선수를 볼넷을 내보내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그 다음 타자였는데요. 그 다음 타자가 이학주 선수였는데 첫 타자를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내보내 초구가 볼이 되고 나서 흔들렸던 박정훈이 스트레이트 볼넷, 그리고 이학주였는데 세컨 땅볼이 나왔어요. 최양 선수가 잡아서 백토스죠. 백플립 토스를 해서 김성현 선수한테 던져줬는데 이게 더블 플레이가 안 되고 에라가 나옵니다. 이게 좀 컸어요. 예, 이게 커서 득점권으로 바로 갔고, 그리고 나서 바로 구자욱도 볼넷, 그리고 러프 이원석, 이성규한테 연속 3안타 맞으면서 3점 주거든요. 그러니까 첫 타자한테 던졌던 공이 스트라이크를 잡아줬다면 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 요게 한번 흔들렸고, 땅볼 나왔다, 더블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더블도 분명히 가능할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김성현 선수가 공이 잘 안 잡혔어요. 백토스한 게. 제가 보니까 이제 김성현 선수의 이제 글러브 질이 그렇게 좋지 못하더라고요. 몇 번을 제가 확인했는데 거기서 일단 공이 안 잡혔습니다. 백토스가 약한 부분도 있었지만 백토스라는 게 약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최양 선수가 백토스를 했는데 끝에서 볼이 좀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럽에서 잡은 공을 가지고 오면서 공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1루를 던졌는데 폭투가 나왔죠. 1루수를 넘겨서 이게 더그아웃으로 들어가면서 이학주를 득점권에 보내게 됩니다. 이게 제일 컸어요. 그래서 박종호 선수가 여기서 흔들렸고, 그리고 2회 초 3자 범퇴로 넘어간 공격에서 다시 EMR 선두타자 김도환 선수한테 볼넷 중 박희수로 바꾸는데 상대편이 삼성이 박혜민, 이학주, 구자욱 이렇게 3명으로 이어지기는 했는데 박희수 선수가 오른손한테는 강한데 왼손 타자한테는 거의 4할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물론 제가 상대성 박혜민이나 이학주, 구자욱 이 선수들하고는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데이터가 없어서 모르지만 그냥 유형별로 봤을 때는 우타자는 1할 6분 7리인데 좌타자는 4할 1분 3리더라고요. 그래서 불펜에서 문승환 준비가 조금 늦었나? 그래서 중간에 누군가를 하나 넣었어야 됐나? 뭐 요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1회 안 좋았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는 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은 좀 해보긴 해봤는데 글쎄요. 예. 어쨌든 그 부분에서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하면서 SK는 가장 어려운 상황이 됐죠. 6석점을 주게 됐고 넉점 차를 쫓아가야 되는 게임 양상이 되다 보니까
3회가 다시 찬스가 와요. 예. 그리고 2회에도 제가 오늘 김성현 선수도 굉장히 좀 안 좋았던 게, 이게 큰 경기가 되면 김성현 선수가 꼭 이렇게 크게 나온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지난해도 아마 SK 팬들께서는 김성현 선수가 클러치 에러를 많이 한다라는 인식이 좀 강하셨는데, 최근에 이 김성현 선수한테 꼭 그런 플레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김성현 선수뿐 아니라 그렇게 잘 버텨왔던 불펜, 이 부분 투수력, 여기도 SK가 한 시즌 동안 어떻게 버텨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자, 그래서 김성현 선수가 1회에 실책이 나왔고, 한 번 실수한 것도 좋지만, 물론 거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토스 자체가 좀 약했던 것 같다. 그래서 숏이 잡을 때 약간의 흔들림이 좀 있다. 공이 안 잡혔다. 여기까지는 있을 수 있는데 안 잡힌 상황에서 공을 던졌다. 이게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득점권까지 보냈다. 그래서 한 번 실수를 끊어야 될 걸 2개로 만들어줘 버렸다. 라는 생각이, 그게 좀 컸고, 이게 조절이 잘 안 되더라고요. 김성현 선수 정도의 경험이면 충분히 안 됐다 싶을 때는 멈춰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됐던 것 같고, 2회에도 마찬가지로 삼성이 찬스를 잡았었어요. 삼성이 김도환이 볼넷 나가고 박혜민이 우측으로 2루타 치면서 무사 1-3루였고, 이학주가 다시 안타 쳤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1-3루 되고, 구자욱 선수가 허스땅볼을 쳤을 때 로맥이 베이스를 찍고 2루를 던지면서 이학주가 런다운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3루 주자가 박혜민이었는데, 이 박혜민 선수가 있어서 그렇다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 런다운 하면서 공을 가지고 페이크 모션을 하려다가 공이 좀 빠져요. 그래서 이학주가 1루에서 살게 됩니다. 투아웃이 다시 원아웃 1-3루, 투아웃 3루가 원아웃 1-3루가 됐죠. 이 플레이는 SK가 결국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경기는 제가 소사도 그리고 SK도 구해낸 건 수비였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역시 수비였습니다. 1회와 2회 수비, 김성현 선수의 수비 2개였고요. 그래서 결국 1-4, 1-3루가 됐고, 러프의 희생 플라이, 이원석의 좌중간 2루타, 그래서 석점이 되게 됐거든요. 아쉬웠습니다. 예, 한 점으로 끝날 게 4-2가 6-2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3회에 다시 김성현 선수가 선두타자 나와서 안타 치고 나갔고, 노수광 선수의 안타가 나왔었는데요. 이 타구가 좀 애매했어요. 먹혔는데 3루수만 딱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펜스가 랍하게 보면 외야로 가는 부분에서 약간 깊었다가 외야로 가면서 딱 좁아지는 부분에 그 모서리에 맞으면서 안쪽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이걸 이원석 선수가 가서 잡았어야 되는데 안 잡았고, 그러니까 주춤주춤 했는데 그걸 보고 이제 김성현 선수가 뛰었거든요. 근데 이제 3루에서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리할 상황은 아니었다. 순간적인 판단이었는데, 결과론일 수 있지만 주자를 모아야 될 상황이었다면 무리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다. 고종욱이 그리고 나서 안타를 치거든요. 한 점은 들어왔는데 결국 김성현이 1회와 2회 수비에서 보여준 2개의 미스, 그리고 3회의 주루 미스, 이 미스 3개가 결국 점수차가 6-2가 됐고, 4-2가 6-2가 됐고요. 6-4가 6-3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점이었죠. 김성현 선수 혼자서. 경기가 9-7로 졌으니까 굉장히 큰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반 6-2를 쫓아가는 흐름. 삼성이 사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찬스를 잡았다가 놓쳤어요. 놓쳤는데 이 놓치면서 7회 다시 한번 SK가 흐름을 한번 잡습니다. 라이블리가 선두타자 김광민 볼넷, 최양이 우전 안타 1-3루, 김성희 선수 3루 앞에 구르는 타구를
폭투가 나옵니다. 이원석 선수가 똑같죠? 예, 던지지 말아야 될 걸 던져서 결국 주자 하나가 폭투가 나오면서 김강민이 들어오고 무사 1-3루였는데 여기서 노수광과 고종욱이 한 점만 내게 됩니다. 특히 고종욱 선수가 병살타 잘 안 치는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병살이 나오면서 흐름이 일단 끊기게 됐죠. 그리고 나서 7회 말이었는데요. 7회 말에 문승환 선수가 구자욱한테 중전 안타, 러프한테 볼넷, 그리고 좌선상 2루타를 맞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SK가 쫓아가는 흐름은 이래서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여기서도 구자욱, 러프, 이원석, 그래서 안타, 볼넷, 2루타, 그래서 한 점을 더 도망가죠, 삼성이. 그리고 나서 무사 2-3루였고요. 이성규가 여기서 이제 피자를 문승원에서 서진용으로 바꿨는데 서진용 선수가 여기는 잘 막아줬어요. 3K였죠. 무사 2-3루에서 이성규 삼진, 그리고 볼넷 줬지만 김성훈, 김도환 삼진. 그래서 점수를 안 줍니다. 그리고 8회 초에 2사 후에 장필준이 2개 아웃카운트를 잡았죠. 최정한테 약했는데 3볼에서 삼진 잡았거든요. 이것도 좀, 그래서 3볼 삼진, 정희훈 땅볼. 로맥이었는데 로맥한테 한 점 홈런 맞으면서 한 점 차가 됐고, 9회 초에 우기민 선수 마운드에 올라왔을 때 한동민하고 박정권이 대타로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는 7회 말에 이게 안 들어온 게 1점밖에 못 내고 무사 2-3루 1-3루로 해서 점수를 못 내게 굉장히 크겠다, 이게 좀 묘해지겠다 했는데 바로 로맥이 홈런을 쳤고, 이때까지는 대타를 쓰지 않던 9회 초 우규민이 나왔을 때 왼손 타자 2명이 나옵니다. 한동민은 넘어갔고, 한동민 선수 정말 안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한동민이 넘어갔지만 박정호 선수한테는 우규민 선수가 좀 욕심이었죠. 예, 욕심 부리다가 직구 3개 들어가다가 직구가 좀 가운데 몰렸고, 이게 동점이 됐습니다. 이 동점이 되는 순간 이게 각 타이밍이 있는데요. 동시 화면을 보면 이게 SK는 점점 쫓아가고 있고 두산도 점수 차이가 점점 좁혀져 가네. 그래서 2점 차이가 6대4, 7대5가 똑같았어요. 그러다가 한 점 차 오라 하다가 6대6, 7대7 되는 것도 거의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먼저 이거는 두산이 먼저 동점을 허용했고 SK가 나중에 동점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 타이밍이 8회였으니까, 예, 두산이 8회에 동점을 허용할 상황에 SK가 9회 동점이 됐죠. 그래서 7대7이 됐는데, 더 재밌었던 건 이학주 선수 홈런 쳤을 때죠. 홈런 쳤을 때 두산은 그때 막 그 상황이 재밌었어요. 예, 정수비 선수가 도루를 하거든요. 자, 이렇게 나왔고요. 문제는 또 나왔던 건 마지막에 10회 초였습니다. 무사 1-2루가 됐죠. 최주광 선수를 마운드에 올렸는데 결국 정희훈 볼넷, 로맥 좌전 안타.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재원 선수가 초구 번트 미스, 이 초구 번트 미스부터 좀 안 좋았어요. 번트를 땅에 깔려고 오른손으로 자꾸 깎아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포수 땅볼. 이때는 김도환 선수가 엄청 좋은 판단을 해줬죠. 정말 어려운 판단인데 맨손으로 잡아서 3루에서 아웃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무사 1-2루가 1-4-1-2루가 됐고요. 김강민이 근데 볼넷을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피자를 나주환 선수가 이제 타석에 들어왔는데 나주환도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주환이 삼진을 먹었고, 박종원 때 임현준이 마운드에 올라오죠. 이미 SK는 쓸 수 있는 선수들을 거의 다 썼던 상황이라 아마 허도한 선수 하나 정도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예, 다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박정권이 삼진을 먹게 됩니다. 이 삼진도 임현준이 역시 왼손 타자는 꽉 잡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커브, 그 다음에 패스트볼, 커브, 패스트볼, 커브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박정곤 선수가 커브가 부담스럽죠. 예, 그래서 박정곤이 삼진. 그래서 번트 미스, 이재원의 번트 미스가 컸다. 였고, 10회 말에는 1사 후에 정효일 선수가 계속 이 두 번째 이닝도 맞게 됐는데, 그래서 김태훈 1이닝, 다 1이닝씩 던지고 나서 피차를 바꿔서 결국 정영일의 투구수가 30개가 되면서, 결국은 정영일이 초반에는 힘이 있더니 뒤로 갈수록 힘이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박혜민한테 스트레이트 원아웃 잡고 박혜민한테 스트레이트 볼넷 연속 4개였고 이학주한테도 초구 볼이었고 6구 연속이었을 때 패스트볼이 들어왔고 이게 142였거든요. 이학주가 놓치지 않고 우측 펜스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7대7의 경기는 9대7 삼성은 라이언스 파크의 최종전에서 가장 끝내기 학주교가 라팍과 함께 잠실까지 울려 퍼지게 됐던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K는 결국 몰릴 때까지 몰리고 잘 쫓아갔지만 이게 뭐 어쩔 수 없죠. 초반 흐름이 안 좋은 흐름이었고, 예. 그래서 쫓아가는 흐름은 역시 힘들다. 그리고 수비가 안 되면 안 된다. 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수비에서 무너지고 말았네요. 자, 잠실로 갈게요. 예, 잠실은 뭐 두 가지였습니다. 예. 자, 오늘 한화에서는 박주홍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고요. 그리고 두산에서는 린드블럼을 마운드에 올렸죠. 게임 영상, 제가 오늘 메인으로 본 경기는 사실은 라이언스 파크였어요. 왜냐하면 뭐 두산이 린드블럼이었고, 한화가 박주홍이었는데다가 2회쯤에 5점을, 두산이 먼저 내거든요. 그래서 2회에 5점을 내고 5회에 1점 내서 6대0이 됐기 때문에, 예상대로 두산이 이 경기는 잡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봤기 때문에 옆으로 슬쩍슬쩍 보고 메인은 삼성과 SK 경기를 봤거든요. 근데 이게 어라 하더니 6회에 넉점을 줍니다. 린드블럼이. 그리고 나서 8회 동점을 허용을 하고 연장에 들어갔고요. 근데 10회에 1사 만루였죠. 박건우 선수가 끝내기 안타를 치면서 결국 7대6으로 두산이 승리하면서 매직 넘버 2를 두산으로 붙이게 됩니다. 오늘 승리 투수는 함덕주 선수였고요. 2승째가 됐고 정우람 선수가 3패가 됐고요. 박건우 선수가 결승타였죠. 10회 1사 만루에서 좌익수를 넘어가는 원스트라이크였는데 정우람 선수의 체인지업이었습니다. 약간 먹히게 치면서 이게 좌측을 넘어가면서 결승타가 됐고, 자, 오늘 박주홍 선수 1이닝밖에 못 던졌어요. 안타 3개, 사사구 하나, 4실점 2자책이었고 실책까지 범했습니다. 바로 장민재를 이어붙였고요. 한화는 장민재도 1이닝 1실점을 하자 박윤철로 이었고 임준섭, 안영명, 김범수, 정우람까지 나왔는데 정우람이 결국 패전투수였고 린드블럼 선수 5와 3분의 1 동안 10안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삼진 셋, 실점 4, 자책점 4였고요. 양현종 선수하고의 방어율 싸움은 이래서 린드블럼이 7과 3분의 1이었나요? 무실점으로 막으면 린드블럼이었는데 결국 6회에 점수를 주고 말았죠. 평균 자책이 2.50이 되면서 결국 방어율은 2위가 됐습니다. 윤명준이 린드블럼이 만들어 놓은 위기를 잘 추스렸어요. 1과 3분의 1 던지면서 홀드였고 4타자 잘 막아냈고요. 이현승도 한타자를 잘 막아냈고 김승혜가 좀 문제가 있었죠. 5명의 타자한테 3개 안타 맞으면서 2점을 줬고 권혁과 함덕주가 나머지 이닝을 잘 막았습니다. 함덕주가 특히 1과 3분의 2 던지면서 5타자 만나서 삼진 2개, 무실점, 무자책이었습니다. 안타도 맞지 않았죠.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사실 6대0이 됐을 때 5대0에서 5회에 땅볼로 홈에서 한 점이 더 들어왔을 때 두산이 그냥 편히 가겠구나. 린드블럼이 이제 방어율만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린드블럼도 사람이었습니다. 한 점이 더 낮아 6개였는데요. 한화가 여기서 안타를 린드블럼 선수한테 6개를 쳐냅니다. 6회만. 그리고 넉점이 나는데요. 3구 이내에 맞은 안타가 6안타 중에 5개예요. 그러니까 뭐 6점 차이가 있으니 린드블럼도 어느 정도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도 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6회, 5회에 한 점이 더 들어온 게 린드블럼이나 박세혁이나 좀 약간의 또 패턴 자체나 게임 운영 방식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게 아마 6회에 한화가 세 번째 타석이 돌아오면서 투당이 시작됐죠. 한화는 나왔고 린드블럼 선수는 급하게 빠르게 승부를 들어갔던 게 결국 6안타로 이어지면서 넉점이 됐고요. 그리고 린드블럼 선수가 클리닝 타이밍을 쉬고 들어오는 6회였기 때문에 약간 식었던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전체적으로 게임에 대한 집중력도 그리고 몸 상태도 피로도도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급히 바꾸려고 했던 부분이 바꿔지지 않으면서 결국 또 거기에 방어율이 안타 연속 3안타 맞으면서 이성열 선수한테 선상으로 2루타를 맞으면서 2점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게 조금 린드블럼 선수한테는 한 점이 들어오게 되는데 한 점을 주는 순간 방어율이 양현종 선수한테 넘어가 버렸어요. 그때부터 조금 더 집중력이 흐트러졌던 거는 사실의 순간 그래서 린드블럼도 사람이더라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게 오늘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은 정수빈 선수인데요. 정수빈 선수의 10회 1사 2루 상황에서 3루 도루는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요때 재밌었던 게 이 도루하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바로 하기 직전에 이학주 선수의 그 투런 홈런이 나왔습니다. 대구에서. 그래서 잠실구장 1루 쪽에서 팬들이 우왕좌왕했었어요. 굉장히 큰 함성 소리와 아무 일도 없었는데 1사 2루 상황이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런 상황이 끝내기 상황이었지만 주자가 2루에 있었지만 뭐 그냥 타석에는 타자가 서 있었을 뿐이었어요. 허경민 선수가 서 있었을 때였죠. 예. 3구 원볼 원스트라이크 상황이었죠. 요때 이학주가 홈런을 치고 삼성이 이기면서 결국 1루 쪽의 분위기가 훅 하고 달아오르고 요 타이밍에 정수빈이 3루를 냅다 띱니다. 그리고 비디오 판독까지 갔지만 슬라이딩도 잘 했어요. 잘 하면서 세이브 되죠. 1사 3루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명을 거릅니다. 한영덕 감독이 정민태 코치를 마운드에 올려서 거른다는 걸 정우람 선수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거르게 됐고요. 허경민을 걸렀고 페르난데스 선수까지 자동 고의사구로 걸으면서 1사 만루를 만들고 타석에 바꿔놓더라고요. 물론 9타수 1안타 1할 1푼 1리였어요. 박건우 선수가 안 좋긴 했지만 이게 물론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한화 입장에서는. 근데 투수 입장에서는 1사 3루 똑같은 상황이라도 똑같이 어렵잖아요. 1사 만루의 메리트는 병살이라는 메리트가 있고 수비하기가 좀 편하다는 메리트가 있긴 한데 1사 3루 상황에서는 주자만 생각하면 되는, 그러니까 타자만 생각하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타자하고 승부를 굉장히 넓혀서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만루가 되면 이게 본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승부의 포인트가 조금은 넓어지게 돼요. 예, 아무래도 1사 3루면 물론 안타 하나면 똑같이 점수가 들어오죠. 예, 1사 3루에서 안타 맞나 희생플레이를 맞나. 그러나 또 1사 만루가 되면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밀어내기까지 있게 되거든요.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상황이어서 요 부분은 아마 정민태 코치가 올라왔을 때 정우람 선수가 뭔가 이야기를 했던 건 그 부분 같아요. 예.
말루는 타자에게 안타, 희생플라이, 물론 수비하기는 더블플레이라는 이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볼넷의 위험 확률까지 가져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1사 3루는 일단 뭐 타자가 안타 치거나 희생플라이 나오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한 선택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뭐 안타로 게임이 끝났고 정우람 선수가 만루 상황 밀어내기가 있었기 때문에 볼을 쓸 수 없는 상황, 채울 수 있는 여건이 없었던 부분이 프레시아가 됐던 것 같습니다. 요게 숨겨진 함정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두산이 역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는 했죠. 그래서 요게 정수빈 선수의 도루가 좋았지만 더더욱 정수빈 선수가 보이지 않았던 건 2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2회에도 좌익수 희생플라이 2회에도 1-3루 상황에서 좌익수 희생플라이가 나왔을 때 유지혁 선수의 좌익수 희생플라이가 나왔었거든요. 무사 만루였습니다. 무사 만루에서 1루 주자가 정수빈, 2루 주자가 김재호, 박세혁 선수가 3루 주자였는데 이때 1대0이었으니까 좌익수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좌익수가 잡았을 때 2루 주자가 뛰었거든요. 2루 주자가 3루로 뛰었고 이때 공이 3루로 갈 때 정수빈도 같이 리터치를 하면서 2루까지 가서 한 베이스를 더 갔고 이 두 주자가 모두 들어오게 됩니다. 페르난데스 안타 때. 이게 되게 재밌었어요. 예, 그래서 정수빈의 영리한 플레이가 2회에 대량 득점도 만들어냈고 10회에 결승점도 만들어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 이게 양쪽 팀 경기를 보니까 굉장히 재밌었고요. 같이 보니까 이게 시간 타임으로 보면서 굉장히 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요거 방송에서도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양쪽을 타임으로 체크하면서 보면 요때는 요랬고 여기기는 요랬고 내일 특히 내일은 이게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자, SK는 마음을 놓을지 뭐 이미 됐으니까 뭐 가자로 갈지 아직도 지키는 마음이 있는지 지키는 마음이 두산 쪽으로 간 건지 내일 경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경기는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LG와 기아, 광주에서의 챔피언스 필드의 마지막 경기였죠. 기아가 7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뭐 LG 입장에서는 베스트 멤버도 아니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펜 체크하고 야수진, 백업 선수들을 누굴 택할지 아니면 또 그 선수들에 대한 감각 유지 차원이었죠. 결국 경기는 7대1로 기아가 승리를 거두었고요. 여기서 좀 포인트가 됐던 건 정우영 선수가 좀 안 좋은데 저도 시간이 오늘 좀 오래 걸렸던 건 정우영 선수가 어디가 나빠졌을까 였거든요. 시즌 초와 지금이 비교했을 때 그래서 정우영이 이 정도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예, 최근 경기를 보면 특히 이 0점이 안 잡히는 부분이 오차가 굉장히 크고 밸런스가 안 좋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여기에 LG한테는 굉장히 좀 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송은범은 오늘 같은 경기에서 집중하기가 좀 쉽지 않은 타입의 선수라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우영은 좀 다른데 LG가 정우영을 빨리 추스려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죠. 이게 만약에 포스트 시즌에 나왔다면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기아가 오늘로서 가장 먼저 시즌을 끝냈습니다. 144경기를 끝냈고 7등이 된 거나요? 예, 7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KT와 NC, KT는 쿠에바스 선수가 나왔고 NC는 루친스키 2회, 이재학 2회, 그래서 선발 투수들 마지막 점검을 했고요. 경기는 박경수 선수가 8회에 3점 홈런을 치면서 뒤집었어요. 예. 5대2로 KT가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2대1로 앞선던 경기인데 KT가 8회 넉점이 나왔죠. 박경수 선수의 석점짜리 홈런이었고 임종호, 장현식 선수, 장현식 선수가 홈런을 맞았네요. 그래서 NC는 NC 나름대로 오늘 목적 있는 경기를 했고 KT는 또 홈팬들 앞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벌어졌던 4경기, 자, SK와 두산전, 잠실과 라이언스 파크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야구를 봤는데 정말 끈끈했습니다. 재밌었고요. 내일 경기도 쪼이면서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이 두 경기, SK와 한화 그리고 두산과 LG 경기를 중심으로 전달을 내일은 롯데하고 키움이 게임이 될까 모르겠네요. 예, 지금 티팍인가요? 예, 태풍이 하나 더 생겼다고 하는데 이게 또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자, 1, 2, 3위 아직도 결정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팀이 1위를 할지 되게 궁금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면 월요일날 저희가 녹음을 하기로 돼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김유정 기자님이 오늘 저한테 톡이 왔는데 조금 안 좋은 일이 좀 생기셨어요. 좀 다리를 다치셔서 월요일날 입원을 하셔야 된 정도라고 하니까 월요일날은 저 혼자 할 가능성이 좀 많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황규인 기자님께 SOS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8번째 딱 한 놈만 판다 SK와 두산의 매직2가 두산으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벌써 11시 반이네요. 반장님한테 빨리 전달을 해서 이 내용이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